월요일 월스트리트의 모닝 브리핑. 오늘도 먼저 월가의 주말 사이의 뉴스 이야기들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할 텐데 지수가 좀 쉬어갔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고 관세 얘기와 함께 장중에 한 번씩 또 두 번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정리해 드리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 지난주 일정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주요한 이슈들이 있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엄청 추운데 어떻게 감기 안 걸리시고 잘 버티고 계셔요? 뭐 많이 걸렸습니다. 이전에 많이 날씨- 때려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는 면역이 좀 새로 왔죠. 저는 약간 끝물이에요, 이제. 끝물? 네, 끝물이에요. 어. 코 살짝 막히는 것만 이제 개선되면 될 텐데 하루에 코를 한 10번 풀었다면 이제는 한 2번 정도만 풉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TMI. 이제 기침도 오고 몸살도 한 번씩 오고. 기침은 장기침. 장기침. 네, 원래는 감기가 예.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 이번에 9일째 지금 감기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노화인가? 이게 노화인가? 이제 만 40세가 넘어서 아유, 뭐 이제 이런가? 시작이죠. 예, 이렇게 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날개를 펼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날개 펴요? 어떤 네. 날개? 노아의 날개? 아유, 정말 알겠습니다. 우리 들으시는 분들 사실 저희보다 더 맞아요. 형님, 너희들 지금 언니들이 무슨 더 얘기하고 많으실 있냐, 텐데 지금. 네. 죄송합니다. 예, 어린 저희들이 괜히 또 노아 얘기해가지고 죄송하고요. 자, 주말 사이의 뉴스들 한번 볼 때는 매크로 변수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뭐 지금 뭐 관세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지난주 이제 가장 좀 뜨겁게 시장을 만들었던 게 이제 캐나다, 멕시코,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의 이야기가 좀 나왔고, 네. 일부 뭐 협상 또는 관세가 일부 연기가 되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자, 이번 주에는 또 상호 관세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에 이 단계별로 그 상호 관세 대상 국가를 아마 이번 주에 발표를 할 것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월요일, 뭐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또는 화요일 그 안에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을 약간은 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맵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맵을 한번 먼저 볼게요. 맵을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시장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특히나 이제 빅테크 위주로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가 있고 난 후에 이 가이던스가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일부 4% 넘는 그런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테슬라도 마이너스 3%, 구글도 마이너스 3%, 애플 마이너스 2%, 브로드컴 마이너스 2%,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 이러한 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주에는 뭐 물론 녹색불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일부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었던 이제 호재성 기사 때문에 뭐 각기 다른 어떤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 우리 2025년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2025년 들어서 지금 뭐 2월 오늘 이제 10일이니까 뭐 이제 뭐 한 30거래일 좀 넘었죠. 네. 한 40거래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30거래일 좀 넘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 어떠한 종목들이 좀 많이 갔는가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뭐 하여튼 뭐 2025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이 어떤지. 요거는 이제 2025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팔란티어가 46.5% 올랐습니다. 지난 한 달 반도 안 됐죠. 한 달 네. 반도 안 됐는데 지금 46.5%가 올랐고요. 자, 메타가 22% 올랐고요. 자, 오늘 제가 또 준비한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버가 오늘 23% 네. 올해 들어서 23%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가 알게 모르게 우리 스타벅스. 예, 뭐 스타벅스 끝났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약간의 포지션이 약간 애매하지 않나? 라는 그러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글로벌적으로는 다르죠. 한국에서는 워낙 많은 카페들도 많고 주말에도 갔어요, 스타벅스. 저도 갔습니다. 저도 갔는데 이게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쿠폰이 있으면 또 가게 되는. 쿠폰도 있고 요새 막 통신사에서 무료 음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다 예. 깨알같이 챙겨 먹죠. 저는. 맞죠. 뭐 하나 주면 아메리카노 뭐 2잔 쿠폰 준다, 한 장 준다, 뭐 그리고 이런 가서 것들. 또 쿠폰도 쓰면서 음. 또 케이크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케이크 먹으려고 하면은 요새 또 가격이 올랐어요.
아, 올랐어요? 웬만한 케이크? 케이크 이제 5,000원대 없어요. 아, 기본 제일 싼 게 한 6,700원에서 800원, 예. 7,000원대가 대부분 7,000원대까지 밥 올라갔어요? 한 끼 값이에요. 야, 진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아빠 케이크 하나 사줘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아. 지금 스타벅스 한번 주가를 한번 볼까요? 아니 최근에?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 네, 주가 한번 보세요. 스타벅스. 그러니까 어머. 늘 좋지 않았다. 예전에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냄새가 난다. 물론 이제 아니 갭을 안 메꾸네요. 메꿀 뻔했죠. 메꿀 뻔하다가 다시 이제 2025년 들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와. 보이고 있고요. 스타벅스가 사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찌 보면 뭐 최근에 상승이 만약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래도 큰 폭의 어떤 하락을 좀 보여줬었죠. 고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좀 보여줬다가 다시 또 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월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큰 어떤 박스권을 이제 유지하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2025년 들어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벅스가 사실상 이제 뭐 환골 탈퇴하겠다. 예전의 스타벅스로 돌아가겠다. 자, 이러한 어떤 CEO의 메시지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스타벅스가 좀 변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지침서를, 2월, 그러니까 2025년 들어가지고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스타벅스의 어떤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뭐, 보실지 모르겠지만, GE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또 있어요. 이게 앞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우주항공에 관련된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기업도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2025년 들어서 뭐 자율주행, 우주항공, 휴머노이드 로봇, 그 외에 뭐 로봇택시, 모빌리티 산업, 뭐 이러한 것들이 뭐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 특히나 대표적인 기업들은 이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뭐 2025년에 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지금 잠깐 맵을 통해서 봤고요. 지난 금요일 또 주말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핵심 헤드라인은 보도록 할게요. 실적 발표 기업들 이번 주에도 또 실적 발표 기업들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또 나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실적 발표 기업들이 또 예정되어 있고요. 어떤 기업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도 막지 못한 미국의 소비자들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긴 했는데, 자, 데이터를 통해서 과거 금리 인상 시기 또는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그런 시기 동안에 미국 소비자들이 자, 어떠한 또 여러 지표들을 남겼나. 자, 그런 부분을 제가 데이터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 또 관심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빌 에크머니. 네. 이 종목을 찍었다라고 해서 2025년 들어서 1월부터 지속적으로 모아왔던 그런 종목을 대내외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또 어떤 종목인지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백악관, 전통 미디어가 아닌 뉴 미디어에 기회를 준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이 백악관을 출입하는 여러 뭐 기자들부터 해서 여러 뭐 인플루언서들도 있고요. 그 유튜버도 있고 하는데,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본인의 정책을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올리잖아요. 나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관세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통상 정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뉴 미디어를 통해서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인플루언서들이나 뭐 유튜버나 그러한 여러 이제 팟캐스트를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를 하는 그러한 여러 이제 뭐랄까요? 그러한 인플루언서라고 할게요. 인플루언서들이 이제는 백악관에서 일부 출입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뉴 미디어의 그런 어떤 행정부 자리를 지금 마련한다는 이야기에 11,000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우와.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발목을 잡았던 트럼프의 상호관계 대상 국가. 자, 곧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대상 국가들 안에 우리나라가 또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수는 뭐 이런 흐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0.9% 하락을 했고요. 네. 나스닥 1.36% 하락을 했고 S&P 500 0.9%, 러셀 2000 지수 1.16%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 기업들 특히나 빅테크뿐만 아니라
중소형 작은 기업들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지난주 금요일에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지금 4.49, 4.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세 관련해서도 일부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은 뭐 요동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아직 뭐 그렇게 크게 고점을 찍은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오고 나서는 아직 그렇게 반등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연준의 금리 정책이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조금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튀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그 미시간 대학에서의 나오는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과거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 그렇게 시장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71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은 후에 같이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트럼프의 상호 관세죠. 관계가 아니라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는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보게 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난 금요일 날 1444원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일부 조금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조금 소폭 또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107.9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별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스피디아입니다. 4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한 후에 주가가 17.6% 급등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또 분기별 배당금도 주당 40센트로 재개한다라는 좋은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익스피디아가 지난주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다음에 아마존 한번 보시게 되면 4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주가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환율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크고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존이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너스 4% 넘는 그런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프뷰티도 보시게 되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가이던스가 워낙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LPBT 같은 경우에.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19%대 급락을 했는데 사실 LPBT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워낙 이제 그 타겟층 자체가 젊은 층에서 견고한 어떤 실적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월가의 뭐 분석가들이 LPBT에 대해서 뭐 매수콜을 불렀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제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LPBT가 거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2025년 들어가지고는 여전히 뭐 내수 소비에 대한 그러니까 뭐 아직 그 소비에 대해서 뭐 불안정한 그런 모습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던스가 좀 부정적으로 나온 그런 부분 그리고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너무나도 낮게 그 매출 가이던스가 나왔어요. 밴드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이너스 19% 넘는 하락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뉴스를 또 보셨을 텐데 테이크2 인터랙티브라는 기업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GTA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약자인가요? 돌아다니면서 막 두들겨 뭐 이것저것 부시고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거를 근데 이 콘솔로 해요? 콘솔로 하는 거죠. 네, 콘솔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진짜로 아 위처럼 이렇게 쓰고 약간 여기 느낌도 아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때리는 거. 예. 때리는 느낌도 좀 나고. 예. 좀 스트레스가 많으신 여행커님. 네. 예, 많이 때려 부셔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 사실 GTA 6가 처음에 이제 출시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2026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년도. 네, 2026년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이 GTA 6 자체가 이번 가을에 출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14%대 급등을 했고요. 사실 이 GTA 자체가 미국의 뭐 여러 뭐 콜 오브 듀티라는 그런 게임도 있고 뭐 여러 게임이 좀 있습니다만 GTA의 매출 자체가 거의 탑3 안에 들 정도로 워낙 파급력이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아마 이 GTA 6가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글로벌적으로 아마 큰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뉴스들이 아마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떠한 또
뭐 새로운 어떤 버전의 또 게임이 나올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월모브를 통해서 또 저희가 업데이트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핀터레스트입니다. 자, 강한 4분기 실적 발표에 주가 19%대 급등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전 세계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총 이용자 수가 5억 5,3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또 이용자 수를 기록을 했다. 자, 이런 뉴스 때문에 크게 급등한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저희 이재용 회장이 또 신으셔서 스케쳐스. 예.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우리 박종훈 팀장님도 저 신어가지고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그렇죠. 끌었잖아요. 제가 스케쳐스를 신으면서 네. 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판매량이 늘었어요? 저희 이제 저 위안타증권의 박현상 부장님이 계시거든요. 네. 지인들 다. 이거 어디서 샀어? 스케쳐스였는데, 이거 되게 편해 보인다. 그 다음날 편해. 바로 신고 와가지고. 인플루언서네, 인플루언서. 예, 종훈아, 나 이거 샀어. 이러면서 기초 소비를 이끄는 박종훈 인플루언서. 예, 자, 네. 이렇게 해서 또 박현상 부장님 한번 또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스케쳐스가 네. 4분기에 또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에 주가가 왜요? 마이너스 12%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좀 좋지 않았던 모습이었고, 판매가 사실상 뭐 좋았군요. 최근에 스케쳐스가 뭐 많은 뭐 너무나도 편하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고, 뭐 호카나 온러닝이나 다들 이제 편한 신발을 많이 신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에는 아마 다들 좋은 매출 흐름 보였고, 시장 기대치도 좀 높은 상황이었는데, 자, 이런 뭐 기대치를 좀 미치지 못하는 실적 발표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별 소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보게 되면 오늘 월요일 시작 전에 맥도날드가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온세미컨덕터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애프터마켓에서는 아마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벌텍스라는 이 기업들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 네. 좀 어마어마한 또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화요일 날 넘어가게 되면 요 쇼피파이, 코카콜라, 슈퍼마켓 컴퓨터, 그리고 업스타트, 뭐 리프트, 뭐 이러한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뭐 마찬가지로 뭐 레딧이나 로빈후드 또는 뭐 코인베이스, 예, 뭐 트윌로우, 존디어, 크록스, 그리고 모더나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이 외에도 사실상 많이 지금 최근에 변동성을 많이 주고 있는 중소형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아마 이번 주까지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면 대부분 전체 실적 발표 기업들 중 한 75%는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 피날레를 좀 장식하는 그러한 실적 발표 시즌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13F 우리 과거 4분기 때에 많은 월가의 투자자들이 어떠한 기업들을 많이 샀는가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는데, 이게 13F가 보통 한 분기가 지나고 나서 45일 안에 이거를 SEC에다가 보통 이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양식에 맞춰서. 자, 근데 그 부분이 이제 2월 15일이 되면 또 발표가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월 15일 전이죠. 2월 15일 전에 또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는 사실상 이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지만 지난 4분기 때 많은 월가의 뭐 IB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어떠한 기업을 많이 샀는가, 그런 부분에 아마 이제 많은 관심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도 그러한 어떤 종목에 따른 부분에 따라서 뭐 주가가 일부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도 있다. 자, 오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이긴 하는데, 네. 자, 빌 에크먼이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이 이제 1월부터 계속 모아왔던 종목을 이야기를 했어요. 오. 자, 그 부분을 제가 뒤에 가서 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데이터를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데이터를 먼저 보고 넘어가는데, 네. 지수부터? S&P 500 지수별 수익률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파란색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이제 러셀 1000 가치주, 그리고 러셀 2000 성장주, S&P 500 순으로 지금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5년 들어가지고 여전히 러셀 지수들이 상대적인 아웃퍼폼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러셀 1000 지수가
러셀 1000 가치주 지수가 4.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셀 2000 성장주들이 2.8%, 그리고 S&P 500이 올해 들어서 2.5% 상승했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2.2% 상승했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1% 상승했습니다. 지금 뭐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 큰 변동성을 주다 보니까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빅테크의 흐름에 맞춰서 수익률을 보여주다 보니 지금 뭐 1.1% 정도 상대적으로 좀 언더퍼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섹터별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파이낸셜 금융주들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요 파란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도 좋았는데 계속 좋죠. 먼슬리도 좋대요. 예. 그리고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6.7% 조금 상승했고요. 내려왔네요. 그리고 헬스케어가 6.3%.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섹터가 상대적으로 워낙 압도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025년의 시작은 아마 요 세 개의 섹터에서 좀 시장이 많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오른쪽 가게 되면 테크주들만 마이너스 2.1%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빅테크에 많이 쏠려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빅테크의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섹터가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럼 테크주가 좋지 않냐? 이게 아니죠. 사실상 AI라는 큰 메가 트렌드 안에서는 지금 앞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크주들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좀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섹터들은 같이 움직이더라도 지금 기술주 안에서는 일부 약간의 좀 뭐랄까요? 지금 플레이어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개별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이런 것들도 업데이트를 한번 하시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 관련한 데이터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네. 계속 소비는 견조한 거죠. 견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를 멈추지 못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소비 지출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그 GDP에서 미국 소비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소비가 거의 뭐 70% 가깝게 육박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지표이고 또 GDP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어떤 큰 요인으로서 작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 2022년 3월 달에 첫 번째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맞게 되면서 2022년 때 정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예, 많이 빠졌고 심리도 너무나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2023년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고금리가 계속 고착화되는 그러한 시즌이었는데, 지금 사실상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럼 소비가 급격하게 많이 줄었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에 다시 소비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에 GDP의 미국 GDP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이러한 어떤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지출 자체가 GDP를 견고하게 좀 이끌어가지 않았느냐. 자, 이런 부분이 과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그런 영향을 좀 줬고, 그 앞으로의 그 소비가 또 어떻게 이어질지가 좀 시장의 관심이고, 이 소비의 방향에 따라서 GDP가 또 크게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좀 염두에 둬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어떤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뜨거운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소비 지출이 인플레이션 지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는 트럼프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지금 연준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스라는 그러한 어떤 확고한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거기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 방향을 정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소비 지출은 워낙 뜨겁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기는 한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도 이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향후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또 거기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 소비가 여전히 견고하고 계속 늘어난다라는 게 받침되면은 또 경기에 대한 우려는 없는데, 그렇죠.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금리 인하는 조금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또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더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소비도 요 정도로 계속 이어가고 그러니까 뭔가 지표적으로 크게 자극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경제 성장률을 뭐 너무 3% 4%도 올라갑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견고하게 예, 약간 골디락스 존으로 근데 또 금리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인하를 할 수 없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면은 또 인하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그렇죠. 유지되면. 예.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또 이거 꺾이게 할 만한 요인은 뭐가 있을까 싶으면은 근데 뭐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고금리가 그래도 좀 이어왔잖아요. 근데 그 고금리 상황에서 그럼 주가가 많이 내려왔느냐?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의 새로운 예, 뭔가 이 상황 자체를 약간 노 랜딩의 개념으로 네네. 이렇게 큰 변동성 없이 끌고 가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긴 한데 그 이제 정말 운전대를 잡으신 분들이 네. 어떤 운전을 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에이스채님이 관세 인상, 소비 침체, 금리 인하로 진행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주셨는데 과연 소비가 침체될지 모르겠고요. 저는 주말에도 그 몰이나 이런 데 가봤는데 예,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맞아요. 뭘 그렇게 다들 사실까? 맞아요, 맞아요. 돈이 많아요. 다들 어디서 돈을 저렇게 버셔서 사실까? 진짜. 미국 주식에서 버셨나? 아,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제 뭐 비단 우리나라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미국의 경기를 또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업. 단연 이 기업이죠. 단연 이 기업이죠. 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뭐 스트래티지로 이름을 바꿨죠? 사명을 변경했죠. 변경을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 2월 7일 기준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라고 봤을 때 1위 압도적으로 47만 개예요, 저게? 그렇죠. 와. 47만 1,1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거죠. 오. 근데 계속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네. 또 이제 준다 가다가 또 다시 예, 또 증자를 통해서 근데 실적은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만 들고 있으니까 그럼 뭐하러?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비트코인 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가 그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테슬라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720개의 비트코인을 좀 가지고 있다. 자, 이러한 어떤 통계 자료가 나왔고 코인베이스도 9,183개를 가지고 있다. 블럭도 8,300개를 가지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러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네. 예, 큰 수익이 나왔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방향성이나 정책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매번 실적 발표할 때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았냐 샀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그냥 참고 사항으로 짚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월 7일 기준입니다. 요 자료는요. 그래서 네. 지난주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소매업, 특히나 뭐 소매 유통, 리테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리테일의 황제가 바뀌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아마존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1,880억 달러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마존이라는 이 기업의 실적 발표를 늘 얘기하다 보면은 비교하고 있는 기업이 월마트입니다. 물론 아마존 자체나 이커머스의 먼저 어떤 황제로서 자리를 잡았고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 매장 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월마트는 또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매출의 어떤 증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늘 비교를 하는데요. 지금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2월 20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상을 하고 있는 매출치를 보게 되면 1,800억 달러고요. 이번에 아마존이 이제 매출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보게 되면 1,880억 달러를 매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게 지금 이게 아마존이 월마트를 앞선 거죠. 이제 전망치만 보게 되면 또 네. 어떤 실적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리테일의 왕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좀 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같이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게 역사적인 순간일 수도 있고 자, 같이 좀 이 부분도 또 재미로 한번 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내가 소매업에 리테일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 하실 분들은 아마 월마트가 사실 어마어마한 또 레거시 기업으로서 많은 이미지가 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아마존의 어떤 수급이 더 많이 쏠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리테일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AI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사실 투자를
줄일까봐 걱정했는데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도 올해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실적 발표 때도 제가 지난 월모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이러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게 케이펙스 투자 얼마나 늘리냐, 그러니까 얼만큼의 어떤 현금 지출이 있을 것이냐라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는데 2025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25년에 저는 전망을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은 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좀 보고 있었던 거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 AI에 대한 어떠한 이 트렌드 자체는 계속 끌고 가는구나.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빅테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게 이제 모건 스탠리였고,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 지출이 좀 너무 많지 않아? 그쵸. 예, 뭐 회사에 그래도 현금 흐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지출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또 관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각자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기업별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025년에 빅테크들의 AI 투자는 뭐 지속된다라는 그러한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따지게 되면 올해에 2025년에만 들어서 153조 원 정도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116조 원, 그리고 구글도 109조 원, 그리고 메타도 95조 원. 네. 정말 천문학적인 그러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스타게이트도 뭐 지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수준의 거의 뭐 700조 원,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AI에만 들어가는 투자 비용 자체가 이게 뭐 개별로 떠나가지고 거의 뭐 1,000조 원에 넘는 그러한 천전이 넘어가죠, 사실상. 이게 다 네. 따지게 되면. 자, 그래서 뭐 AI의 천조국이 됐죠, 벌써. 예, 그런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금 AI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텐센트도 지난 뉴스를 보게 되면 뭐 80조 원에서 100조 원 가까운 그러한 이제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 2025년에. 자, 그런 전망치를 내놨기 때문에 글로벌에 뭐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AI에 대한 투자는 2025년에도 지속된다. 자, 여기에 따른 어떤 주가의 어떤 향방도 저는 결정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자, 그 안에서 어떠한 플랫폼이 나오고 또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지 그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업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빌 에커먼과 박종훈 팀장 간의 대결입니다. 그 박종훈 팀장은 리프트를 선택을 했고요. 예. 빌 에커먼의 원픽이 예,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은 같아요. 그 산업에 대한 예.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건데 예. 우버와 리프트가 어떻게 궤를 좀 같이 합니까? 보통은 궤를 같이 하는데요. 네. 하는데요. 요새는 좀 달라요? 예, 하는데 이제 빌 에크먼이 이제 우버를 선택하셨으면 네, 네. 좀 리프트가 다를 수 좀 있겠죠. 다를 수 있는데 아니, 일단 모르는 거예요. 박종훈 팀장님의 선택이 맞을 수도 네,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리프트를 그때 당시에 봤던 거는 뭐냐면 우버와 리프트가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우버가 압도적인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의 점유율이나 장악력이나 또 글로벌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기업을 봤을 때는 우버가 거의 단연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는 미국 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우버가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도 우버를 워낙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글로벌적으로서 우버가 가장 압도적인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리프트는 미국 내에서만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리프트는 외국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요. 미국 내에서만 되어 있는데 그 동남아에서 많이 이용하는 건 그랩, 리프트가 아니고 그건 그랩. 아, 네, 그랩이군요. 그건 그랩이고요. 근데 이제 그 우버의 어떤 프리미엄을 우리는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건 맞지만, 그럼 우버와 리프트의 어떤 그 차이가 매출에 대한 뭐 부분이나 점유율 분명히 리프트가 낮긴 하지만 네. 이 시가총액이나 여러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리프트와 우버가 너무 갭이 많이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버는 우버의 어떤 그런 정당성이 좀 있지만 리프트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고, 그럼 리프트 같은 게 현금 흐름이 없냐, 또 실적이 없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좋은 이제 실적을 좀 가지고 나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로보택시라는 여러 어떤 혁신적인 그러한 어떤 산업이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어떤 산업이 이제 진출하게 되면 시장에선 더 열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빌리티 산업 자체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기업이 우버와 리프트지 않을까? 또 물론 웨이모나 뭐 테슬라, 로보택시나 다 너무나도 뛰어난 기업이긴 하지만 뭐 그런 상황에서 저는 리프트를 좀 보긴 했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버입니다. 빌 에크먼이 1월부터 우버를 모았다라고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게 되면서
과거에 우버 초창기 시절부터 나는 투자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고 뭐 여러 좋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일단 지난 1월 초부터 우버를 매수했다. 그리고 현재 3,03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정말 엄청나게 또 들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초창기에 뭐 나에게 첫 번째 우버 앱을 보여줬을 때부터 나는 우버의 오랜 고객이자 팬이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리고 훌륭한 사업이었지만 사실 초창기 우버는 좀 불규칙한 경영으로 어려움을 좀 겪었다. 그리고 2017년 회사에 합류한 다라 코스로 샤이 CEO가 회사의 높은 수익성, 현금 착축력을 갖춘 성장 기업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러한 내용은 요 앞에 있는 빌 에크먼이 지금 트윗을 통해서 넣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그냥 옮겨 적은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우버가 세계에서 가장 잘 관리되고 최고 품질의 기업 중 하나라고 믿는다. 놀랍게도 여전히 내재 가치에 비해 크게 저렴한 가격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리한 특성의 조합은 약간 직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특히 대형주 기업에서는 특히 드문 경우이고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너무나도 뛰어난데 불구하고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이 대형주 기업에서는 너무 극히 드문 경우라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1월 때 우버가 많이 내려왔었어요. 주가를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때 12월 때,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부터 쭉 내려왔죠. 예, 주가의 조정을 쭉 줬었고, 이때 2025년 1월이 시작하고 나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모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주된 요인은 이제 빌 에크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예, 주가가 또 1월부터 시작하자마자 또 거짓말처럼 드라마틱하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뭐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그러한 어떤 시점 타이밍을 또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부터 해서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뒀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버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버 리프트 이러한 기업들 보게 되면 지금 월가에서는 사실 이제 우버 리프트가 로보택시의 어떤 출현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의 인수합병 대상 기업이 될 수도 있다. 그 중에선 리프트가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다 보니까 네. 이러한 어떤 접근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월가의 많은 뭐 분석가들 사이에서 전망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뉴스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우버 리프트가 일부 모빌리티 산업에서 다시 또는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왜 우버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채팅창 참 재미난 이야기들. 본인이 이제 우버 팔려고. 진짜 몰라요.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예. 빠르게 이제 백악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백악관에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를 제치고 뉴 미디어 입지를 높인다라는 제가 제목을 적긴 했습니다. 네. 예, 이것도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팟캐스트 또는 인플루언서 새로운 입지를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백악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전통적인 매체, 특히나 뭐 소셜 미디어 스타, 팟캐스터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뉴 미디어라고 이제 만약에 칭하게 된다면 뉴 미디어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새로운 미디어 자리를 마련했으며 11,50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예, 그래서 이 부서를 만들었는데 이만큼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또한 본인의 이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죠.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직접 정책을 밝히고 있고 관세 정책을 밝히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의 레거시 미디어보다도 뉴 미디어 본인에게 더 호의적이고 조금은 확장성이 더 좋은 그런 뉴 미디어의 어떤 자리를 어떤 방향성 또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잡고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레거시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그 대선 캠페인 동안에 막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든다. 가짜 뉴스의 온상지가 레거시 미디어 측이다.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한 어떤 맥락에서 지금의 뉴 미디어에 많은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뭐 뉴욕 타임스, MBC, NPR, 뭐 폴리티코를 대체하면서 새로운 미디어 이런 기존에 있었던 미디어를 대체하고 뉴 미디어로 교체하는 등의 변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아마 트럼프 행정부의 4년 동안에는 이러한 미디어 업계에서는 아마 뉴 미디어 쪽으로 많이 쏠리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발표나
뭐 정책적인 발표를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파생적인 어떤 산업이 또 무엇이 있을지 저도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상호관세. 네, 자, 요거는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호관세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자, 미국과 비교적 큰 무역 적자를 보고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타겟이 첫 번째 최우선 순위인 적색 국가는 아마 중국과 인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황색 구역, 노란색이죠. 황색 구역은 매우 높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 그리고 특히 높은 관세 차이를 보이고 있는 태국과 대만과 베트남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자, 세 번째 타겟은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먼저 이제 적색 국가부터 아마 이번 주에 먼저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할 난 준비가 되어 있다. 조만간 같이 또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 어떠한 상호 관세에 대한 대상 국가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이번 주도 지속적으로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고생하신 박종훈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또 이벤트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14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발렌타인데이 이벤트. 여러분들 다 등한시하시죠? 와, 그러지 진짜 마세요. 까먹었다. 왜냐면 이 정말 작은 이 움직임 하나로, 초콜릿 하나로 여러분들의 부부 간의, 그리고 연인 간의, 가족 간의 행복 지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프로TV에서는 이번 핫딜은 이 제품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저희가 일단 밀크 생 초콜릿, 요거 카카올라 제품이고요. 6박스를 58,000원에, 그러니까 한 박스에 거의 10,000원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요거를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희가 200분 한정으로 두바이 초콜릿을 드리는데, 일단 이쪽으로 잠깐 와보실래요? 네. 두바이 초콜릿 하나 드셔보세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쪽 거. 진짜 먹어요? 먹어요. 가짜 먹겠어요? 그럼 진짜예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 두바이 초콜릿을 9,900원에 드실 수 있는, 그리고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는 총 200분께밖에 못 드려요. 그리고 요 생초콜릿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먹었는데 입에서 그냥 녹아요. 제가 약간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그래서 제가 두바이 초콜릿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저도 안 먹어봤어요. 맛있네요. 무슨 맛이에요? 초콜릿에 안에 약간 라면 땅이 있는 느낌. 라면 땅이요? 이렇게 예, 약간 아삭아삭 섞이는, 예, 이제. 거기에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뭐지? 뭐요? 어떻게요? 두바이, 증정 아니에요. 예, 말씀드렸어요. 200분만 9,9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이거 드리는 거 아니고요. 죄송해요.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워낙 고가라서 9,900원에 드리는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차에서 보통 다니실 때 저도 이런 제품들 되게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먹긴 하는데, 커피 리토스 커피 추잉 제품입니다. 요거는 4개씩 해서 총 16박스 구성으로 49,000원에 할인가로 드리는데, 더블 에스프레소, 아이스 민트, 초코 모카, 플랫 화이트 이런 맛이고요. 정제된 압축 커피로 고급스러운 맛과 향을 여러분께 선사해드리고 간편하게 씹을 수 있고, 또 카페인 섭취도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 중 졸릴 때 우리가 좀 뭔가 씹고 싶잖아요. 그럴 때 차에 구비해 두셔서 드시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니까 생초콜릿 아니면은 이 제품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모두 저희 지금 링크를 통해서 3% 핫딜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발렌타인데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초콜릿과 또 추잉으로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맛있죠? 맛있습니다. 예, 구입은 진짜 맛있어요. 예, 영상 링크를 통해서 구입해서 밖으로 나가면서 우리 네네. 대리킴한테도 하나 줘요. 하나 나 줘야겠다. 먹어봤는데 맛있겠다. 예. 맛있더라 하면서. 자,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 3% 핫딜이 지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